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6일 김대현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확산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이 2차 대확산, 수도권에서 최근 보름 동안 3,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산발적으로 코로나 환자가 계속 증가세에 있습니다. 자, 코로나 방역, 어느 지점에서 우리가 이 방역에 경각심을 낮추고 지금 현재의 상태를 초래하게 됐을까요? 이와 관련해서 정권은 일부 보수단체와 또 보수 성향의 목사가 담임을 하고 있는 교회에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 적지 않은 시민들은, 많은 시민들은 코로나 방역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실책도 만만치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 방역에 있어서 실책 5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난 2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은 대기업 총수들과 간담회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머지않아 코로나가 종식될 것이다, 이렇게 희망 섞인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주가 흐른 뒤에 대구에서는 신천지발 코로나 대확산이 시작됩니다. 긴장을 늦추지 않았어야 하는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난 4월 29일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 광진구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코로나 극복 고용 유지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 상황이 진전되고 있다, 아마도 대구에서 있었던 신천지발 코로나 확산 사태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5월 중으로 긴급 재난금이 지급되면 4말 5초, 4월 말 5월 초 이 황금 연휴에 나들이를 가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날 것이고 경기 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이태원에서는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 확산 사태가 퍼집니다. 코로나 확산 사태가 불거집니다. 조금만 긴장을 늦추면 계속해서 코로나와 관련된 확산 사태가 불거져 왔던 것입니다. 지난 7월 21일 임시 공휴일 지정 발표가 있었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이 토요일이었고 16일이 일요일, 그리고 그 다음날 1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을 해서 황금 연휴를 만들었습니다. 지난 7월 30일에는 내수 진작 차원에서 외식과 영화 쿠폰을 제공한다는 발표까지 정부가 했습니다. 자, 이 발표, 국민에게 안심하고 바깥 출입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시그널을 주고 말았습니다. 일종의 경각심을 허문 것입니다. 그러자 그로부터 약 2주 후 서울 송파 일대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코로나 대확산의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 이에 따른 정부의 정책 실현, 이것이 대중의 경각심을 떨어뜨리는, 코로나의 경계심을 허무는 것으로 작용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8월 15일 있었던 광화문 보수 집회와 일부 교회에 대한 책임 전가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자,
8월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다. 8월 15일 집회를 언급하면서는 국가 방역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다. 용서할 수 없는 행위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자 사랑제일교회 그리고 집회 참가자들은 움츠러들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8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은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까지 언급하면서 일부 교회의 반발은 더 극심해졌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이 있어서일까요? 방역당국은 전국으로 확산하는 코로나를 차단하는 데 치중하기보다는 광화문 보수 집회 참가자 그리고 사랑제일 교회 관계자들,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의 방역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거리두기 2단계, 3단계에 대한 극약 처방을 논의했어야 하는 타이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어쩌면 뒷전으로 미뤘는지도 모릅니다. 보수의 책임을 떠넘기려다가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니까 민주노총 집회에서도 확진자가 나왔고 당시에 보수 집회 인근에서 민주노총도 집회를 열었습니다. 약 2,000명이 참석을 했었죠. 자, 지방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카페, 다수의 대중, 시민이 모이는 그 어떤 장소에서도 이제는 안전을 담보할 수가 없는 지경에 처했습니다. 전방위적인 확산세, 이 확산세에 비춰볼 때 정부가 어떤 특정 단체, 특정 집회에 몰두해서 방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그림 속에서 전국 단위에서 방역을 논의했다면, 거기에 따른 대응을 했다면 지금처럼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확진되는 이 확산세를 조금 더 제어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섯 번째, 문재인 정부는 지금 의사협회와 전면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이른바 4대 의료개혁이라고 하는 정책을 밀어붙여 왔습니다.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한약, 첩약, 건보 적용을 확대하고 비대면 진료를 육성한다고 하는 내용은 좋습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이에 대해서 총파업, 집단 휴진으로 맞섰습니다. 의사협회가 꼭 잘한 것만은 아닙니다. 자, 정세균 국무총리 등 정부 당국자들은 의사협회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합의를 도출하려고 했지만 불발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날, 오늘입니다, 의사협회 총파업에 대해서 원칙적인 법 집행을 통해서 강력하게 대처하라 주문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의사들을 상대로 해서 업무 개시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자, 이쯤 되면 의사들이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굽히고 들어올까요? 그렇지 않군요. 최대집 의사협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감옥에 가겠다. 후배들은 끝까지 투쟁해달라. 이렇게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할까요? 지금 필요한 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역량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대통령의 말처럼 최대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 의사들과의 강대강 대치는 피해야 했습니다. 의료개혁 중요하죠. 그러나 그게 팬데믹으로 국가 전체를 셧다운 시킬 수 있는 상황, 이 상황보다 중요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대통령은 선택해야 합니다.
의료개혁,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도 이해관계자,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고, 그 반발이 있다면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합의점을 도출해내야 합니다. 지금 정부는 의사들이 예쁠 리가 없죠. 미울 겁니다. 또 집단 휴진으로 대치하고 있는 이들이 안타까울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자리라는 무게감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개혁에 반대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또 이런 의사들을 적으로 돌릴 수는 없는 일입니다. 위에 언급한 5가지, 차후에 우리가 코로나 전국을 극복하고 나면 그 평가에 대한 백서가 나와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이 5가지의 이 사건 혹은 행동, 선택은 문 정권의 실수와 실책으로 기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는 원래 잘한 거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못한 점이 더 부각되게 마련입니다. 그게 정권의 숙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이 코로나 방역에서 최전선에 나서는 것을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방역 전문가에게 주의봉을 넘겨줘야 합니다. 첫째도, 둘째도 방역, 바이러스 차단입니다. 그게 현재 대한민국을 살리고 또 경제에 숨통을 트게 만드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정치적인 문제? 자, 그건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세요.